이번 시간에는 농취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취증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줄임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농지, 즉 전답 과수원은 무조건 이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형상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이 농취증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농취증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됩니다. 사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의 취지는요, 우리나라는 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서 자격 증명을 꼭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은 땅에서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토지와 다르게 이렇게 농지 취득에 대한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농지가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에 제한을 두고 또 농업인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려고 해도 농지 자체가 가격 상승 여지가 높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들을 계속 완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생겨나는 거죠. 제도의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투기, 마음속에 있는 투자, 이것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로 가려내기란 제가 볼 때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매수하려고 하면 농민인지 아닌지, 또 스스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지 매입 규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경자유전, 땅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 경자유전의 마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면 되고요. 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했는지, 또 그리고 농지와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3, 4일 안에 발급이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을 때에는 웬만하면 당일 면사무소에 가는 것이 좋아요. 법원에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요즘은 농취증 자체에 심의를 걸기 때문에 7일 안에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곧바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농취증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한번 농취증이 반려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보완해서 또 신청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라고 딱 나와 있어요. 신청인, 그리고 취득 농지의 표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조금 더 추가되는 서류가 있어요. 경작사실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영농계획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서, 그리고 보완할 것은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의 발급 절차가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고 확인하고 조사한 다음에 이것을 검토하고 농취증을 발급해 줄 것인지 아니면 반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농취증이 반려됐을 경우에는 반려 처분 사유서를 꼭 받으시라는 거죠. 이 사유서를 받아야 어떤 일이든 보완을 할 것인지, 이 반려 처분 사유서를 가지고 다른 식의 신청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취증이 반려가 됐을 경우 어떤 식으로 내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언제? 농취증을 신청하기 전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농취증이 나올 것인지 반려될 것인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 농취증을 신청할 때 그 요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잖아요. 물론 농취증이 필요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냥 알아놓으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법 규정에 의한 담보농지일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일 때, 이런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전답 과수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목을 보면 임야인 경우도 농취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자체에 농취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꼭 물어보시고 농취증을 진행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농취증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사연들이 다 다르고 또 어떤 때는 농취증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농취증이 발급 불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 농지에 관한 부분, 농취증에 관한 부분은 꼭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취증에서 스텝이 꼬이면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취증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그것이 농지 취득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